한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정말 네.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야말로. 진짜 강릉에 단비죠. 기다리던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비 안 와서 강릉 지역 사시는 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 물론 네. 이번 비로 뭐 완전히 해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조금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니까 좀 많이 온 쪽은 북강릉 쪽은 127mm 정도 비가 왔다고 하고요. 우리 이제 강릉 쪽으로 식수원되는 오봉저수지 있잖아요. 네. 오봉저수지 부근은 한 80mm 내외 80에서 90mm 내외 정도의 비가 좀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5%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오후 4시 기준으로 13.9%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으로 지금 그쪽에 물 사정 공급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네. 대체용수 공급량은 26,500톤으로 늘려놨고요.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소방차, 뭐 군 물탱크, 뭐 살수차, 민간 살수차 뭐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급수 15,000톤도 지원하고 있고 뭐 식수를 위해서 물병만 711만 병이 강릉으로 갔대요. 이 중에 이제 116만 병은 배부가 됐고 나머지는 일단은 아직 배부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도암댐 평창에 있는 도암댐도 24년 만에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절차 거치고 나면 20일쯤 방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한급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밤사이까지 조금 더 풍족하게 비가 와서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죠. 그러게요. 피해 없이 비가 시원하게 네네.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부분은 이번 주 증시 얘기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코스피 지수 연일 사상 최고치 쓰고 있어요. 네. 이거 대통령이 5천 목표로 하겠다 했던 것처럼 뭐 비슷하게 진짜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벌써 5천을 논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네.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져야 사실은 주가도 더 갈 수 있으니까 네. 우리 기업들이 장사를 조금 더 잘하고 경제도 좀 회복이 되면 말 그대로 5천, 뭐 5천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볼 수 있는 목표는 한 4천,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증시가 정체돼 있던 증시가 한 3, 4일 연속해서 오르면서 지난 2021년 6월에 사상 최고치가 3,316포인트였거든요. 그거를 뚫고 나서 연 이틀 더 사상 최고치 쓰면서 지금은 뭐 3,400 부근에 와 있죠. 네. 지난주 후반부터 급등한 게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이거에 영향도 있는 건가요? 모든 걸 대통령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단은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점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불법 계엄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어느 정도 이탈락됐다라는 신호를 대내외적으로 줬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강력했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아주 강하게 외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장이 강세장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훌쩍 넘고 3,200까지 단기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3,200에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뭐 3,200에서 더 못 갔던 이유는 미국이 뭐 상호관세와 관련돼서 워낙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낸 데다가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도대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의 정책이 네. 뭔가 시장에서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이른바 대주주 논란이었는데요. 이게 그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바라지 않는 바다 이러면서 조금 논란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문제 등이 얘기가 되면서 한두 달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얘기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런 게 나왔어? 라고 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시장은 막 크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다시 여당 내에서 예전 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또 며칠 지나면 아니야
그냥 정부가 세법 개정한 대로 간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면서 시장에서 도대체 그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우리가 믿어도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른바 가르마를 좀 타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나서 시장이 조금 더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죠. 어쨌든 시장이 안도했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건가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 중에 세금 네. 내야 하는 사람들 네. 그걸 가르는 기준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특정 종목을 연말에 5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50억 보유 이상이 원래 기준인데 그렇죠. 이걸 10억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고 네. 정부에서는 이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우리 시장의 특이한 그 현상인데 연말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뭐 다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러면서 시장이 빠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문제들을 투자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개정하지 않고 이전인 50억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잡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인데 주식 투자로 돈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앞서 말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대주주라 그래 세금을 내게 하고 근데 다만 배당으로 받은 돈은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해지면 이 세율이 굉장히 튑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49.5%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당소득은 따로 떼서 분리해서 다른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이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거거든요. 당초에 시장에서 얘기한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은 20% 중반대 정도가 될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나온 안이 최고 세율이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높은 그러니까 배당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35%로 꽤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로 시행을 하면 시장에 별 효과가 없다. 사실상 기업들이 배당을 할 만한 동인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냥 주식 가지고 있다가 차라리 나중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식 전체를 회사를 팔고 갈 때 세금 내는 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해서 35% 내는 거나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럼 굳이 내가 배당을 해서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얘기됐던 한 25%, 뭐 20% 중반대로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요.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꺾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서 시장이 더 상승할지 아니면 좀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네. 코스피 4천은 그래도 좀 노려 볼만하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걸 확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확증해 주세요. 이게 누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교역 환경 이런 것들에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터지면 네. 또 금융시장과 증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쓰면서 3,395까지 올라왔거든요.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 지수는 4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사상 최고치 찍고 나면 증시가 이제 거품 빠지듯이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들 얘기는 하시는데 주변 상황하고 증시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 올라갈 체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이거 모른다고 욕 좀 먹었거든요. PB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고요. 회사가 가진 자산을 다 더한 거하고 네.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 가치를 다 더한 걸 비교하는 건데 이게 동일하면 1이고요. 만약에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도 주가의 총합이 적으면 1보다 1 미만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도
주가가 조금 높으면 1 이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주가는 보통 1 이상에서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 회사가 조금이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을 더 낸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자산 가치보다는 주가는 높게 형성이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3일 연속 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이걸로 혼났는데 우리 배아량 리포터는 PBR이 얼마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 사상 최고치 넘어서. 너무 이거 저 느낌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혼풍이 불고 있으니까 그래도 1보다는 높을 것 같고 2는 안 될 것 같고 1.5로 1.5 가볼게요. 중간 정도? 네. 이게 우리가 사상 최고치 3일 연속 썼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의 PBR은 1.1입니다. 1.1이요? 네. 그 얘기는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상장사의 재산 가치 다 더한 거나 주가나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몇 계단 올라오니까 오이씨 너무 높이 올라왔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로 올라갈 계단도 남아있고 나의 체력도 아직 충분한 상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우리 증시의 상황이고요. 주변하고 비교를 보면 미국 증시가 PBR이 4가 넘고요. 일본 증시도 1.6 정도고 대만이 요즘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대만이 한 2.7에서 3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네. 뭐 해외 시장은 그렇다 치고 뭐 우리가 꼭 해외 시장하고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아까 2021년 6월에 사상 최고치를 한번 쓴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가 3,316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PBR이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1.3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증시 활성화 대책이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최고까지 부여할 수 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것까지는 인정할 게가 PBR이 한 1.3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상 최고치 썼는데도 1.1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뭐 1.3까지는 가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 그래 1.3으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3,500이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증권사들이 증시 활성화 대책도 있고 이전에 우리가 한 1.300까지는 PBR을 받아봤으니 이 정도까지는 가는 게 무리가 없어라고 해서 연말까지 적어도 3,300포인트는 3,500포인트는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증시 활성화 대책도 있지.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 추가적으로 한다지.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 일본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아까 PBR이 일본이 1.6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1.6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까 배아량 리포터가 찍은 1.5까지 간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네. 3,900포인트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표치를 한 4,000포인트까지는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완전 드렸던 겁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네.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제 기업 실적, 이른바 증시에서는 펀더멘털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당연히 기업들이 큰 문제 없이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되고 아니면 그 이상의 실적을 내주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적 추정치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그 폭이 아주 크지 않아서 이걸 증시가 뭐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반영하기에는 실적이 아주 크게 하향 조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글로벌로 아주 큰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보면 일단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KDI도 내수 경기가 조금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차 소비 쿠폰이 또 발행이 되죠. 네. 미국은 9월 달에 기준금리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10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시중에 돈이 조금 더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어서 네. 이런 것들까지 시장이 좀 더 상승을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